자, 그래서 하여간 어떤 비구와 부처님의 문답인데 첫 번째 질문이 오치온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부처님이 있다라고 대답했거든요. 자, 오치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원래는 색수상행식이라는 오온이 있는 거죠. 이 색수상행식이라는 게 이게 말하자면 뭐죠? 색수상행식 자체가 그대로 내가 살아가는 과정, 내 삶의 한 장면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 5가지의 경우는 살았다라고 해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삶의 과정이 쌓인다, 누적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면 여기에 온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삶의 과정에서 색들이 쌓여있는 것, 이런 이야기라고요. 수온, 상온, 행온, 식온 이렇게 돼요. 그래서 색온 내지 식온 이러면 이게 오온이야. 그래서 이거는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5가지 무더기, 단지 그거거든요. 나의 지난 삶의 결과들이 이렇게 쌓여 있어 라는 건데, 문제 상황은 어디에서 나타나냐 하면 이제 여기에 집착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난 삶의 과정이 쌓여 있는 거기에 집착했다, 붙잡았다. 집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래가 가지는 알라야, 붙잡는 성질 때문에 붙잡는 행위를 하는 것, 이게 집착이죠. 그래서 단지 지난 삶이 누적되어 있는 것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게 오치온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색취온, 수취온, 상취온, 행취온, 식취온, 이렇게 5가지 무더기가 있다. 그래서 요 오치온이 무엇입니까? 이게 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비구가 부처님한테 색취온 내지 식취온이라는 이 5가지 집착된 무더기가 있습니까? 라고 여쭈었고 부처님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어지는 질문이 그 오치온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렇게 집착된 무더기가 있는데 그것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여기에 이 집착이라고 하는 이것이 찬다. 요거 우리는 관심이라고 번역하죠. 하고자 할 욕자로, 사실은 중국에서 번역할 때는 여기에 마음 심자가 붙은 요런 욕하고를 구분하지 않고 번역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참다라는 말도 있고 까마라는 말도 있단 말이죠. 이 2가지가 구분되지 않고 쓰이다 보니까 한역된 거를 원전으로 환원시키자라고 할 때는 이 글자나 이 글자가 나왔을 때 이건지 이건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분명히 구분해서 쓰죠. 참다는 요거로, 까마는 요거로, 이렇게 구분해서 쓰고 있죠. 어쨌든 이렇게 참다, 하고자 할 욕자로 번역되었고 우리가 관심이라고 번역하는 요것이 5가지 집착된 무더기에 그 집착된 무더기가 무엇을 뿌리로 존재합니까? 당연히 집착을 뿌리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집착된 무더기죠. 참다, 관심이라는 것이 뿌리다. 이 관심이 탐을 싣고 오면 욕탐이라고 불리면서 참다라가 바로 오치온의
시를 구성하는 거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어가지고 그 집착이라는 것과 여기서 봐야겠네. 요 집착이라는 것과 오치온이라고 하는 요거는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요거 보면 오치온이라는 것과 그 중에 오온 뺀 집착 요거는 같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같은 거 아니다라고만 말하기에도 또 그래. 그러니까 다르다라고 말하기도 곤란한 거야. 다만 그래서 부처님 답변이 오치온에 대한 욕탐이 집착이다. 그래서 요 취가 욕탐이다. 네, 이 참 욕탐이 방금 우리가 말했던 찬다가 탐을 싣고 오는 요 찬다라가의 번역이죠. 이 오치온에 대한 욕탐이 집착이다라고 해서 집착이라는 말과 그 집착되어서 나를 구성하는 오치온이라는 것은 이건 뭐 같다 할 것도 다르다 할 것도 아니고 이 오치온에서의 그 오치온에 대한 욕탐이 바로 집착이란 말로 함께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부처님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어가지고 오치온에 대한 욕탐이 서로 간에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부처님 그렇다. 색취온은 색온에 대한 집착이고 해서 식취온은 식온에 대한 집착이다. 색수상행식 오온 각각에 대해서 욕탐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5번 얼마만큼 무더기들에게 무더기라는 이름이 있습니까? 무더기라는 거가 있다고. 이 무더기가 얼마만큼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색이다라고 하면 이 색이라는 것 중에 한 절반쯤을 가지고 이것을 무더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죠. 그럴 때 부처님이 얼마만큼 무더기냐 하면 있는 거 전부 색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거 전부가 색온이다. 내지 식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거 전부가 식온이다. 예외가 없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꽃경에서 보는 거지만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색수상행식 오온이죠. 이것이 중생들의 삶의 영역, 열반을 제외한 존재하는 모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얼마만큼이 각각의 무덕입니까? 라고 할 때 있는 거 존재. 그 색이라는 이름 내지 식이라는 이름으로 있는 거 전체가 그 무덕이다. 라고 해서 예외 없다. 색수상행식 오온, 오치온에 배제되어 있는 어떤 것은 없다. 오직 중생의 삶의 영역, 세상을 벗어나서 실현되는 것으로의 열반이 있을 뿐이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열반을 포함해서 말하면 제법이라고 말하죠. 열반을 제외한 중생의 삶의 영역 이러면 제행이라고 말하죠. 네.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무덕입니까? 하니까 행이라고 분류되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6번에서는 오온 각각의 선언을 위한 원인 조건 이러는데 세곤의 선언을 위한 원인 조건은 4대, 지수화풍 4대다. 수상행온의 선언을 위한 원인 조건은 촉이다. 시혼의 선언을 위한 원인 조건은 명색이다. 요거는 뭐 우리 집착의 양상경 같은 데서도 나오고 사실은 여기서 되게 조심해야 하는 것이 수온, 상온, 행온의 선언을 위한 원인 조건은 촉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아함에서 말하는 촉구생 수상사라고 해서 촉에서 수상사가 함께
생긴다. 이런 관점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수온, 상온, 행온의 선언이라는 말은 뭐죠? 이게 무더기로 쌓여 있는 걸 말하잖아요. 이런 무더기가 있습니다. 수들이 쌓여 있는 무더기가 있고요. 상들이 쌓여 있는 무더기, 행들이 쌓여 있는 무더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이 되는 거잖아요. 아소카 부부님, 네. 수온이라고 하는 쌓임을 형성하려면 필요한 게 뭐죠? 그 이전에 기본적으로 번뇌라고 하는 것이 없는데도 삶의 과정에서 수라는 것이 쌓여가지고 수온을 구성하지 않죠. 바로 요런 거. 그러니까 수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납니까?를 묻는 게 아니고 수의 무더기가 선언되려면 수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 수라는 그 쌓임 안에 더해져야 되는데 그럴 때에 필요한 거? 뭐 역의 방향으로 번뇌가 있으면 그 삶의 과정에서 이렇게 쌓이는 거죠. 그러나 번뇌가 없는 해탈된 삶에서는 어때요? 더 이상 쌓이지 않죠. 그럴 때에 형성하지 않음에 의한 해탈이라고 해서 그러한 삶은 더 이상 중생으로의 오온, 오치온을 구성하는 그런 삶이 아니죠. 자, 요런 관점을 가지고 촉이 자라나면 수상행이 같이 자라나고 촉이 줄어들면 수상행이 같이 줄어든다. 요런 관점으로 설명하는 게 수온, 상온, 행온의 선언을 위한 원인 조건이 촉이다. 이런 거죠. 촉에서 수상행이 함께 생긴다라는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요건 아주 조심해야 돼요. 특히 이제 아함에서 촉, 구생, 수상사라고 아마도 그게 번역의 문제일 거예요. 이제 그러나 어쨌든 한문 경전으로 만나는 분들 입장에서는 촉에서 구생, 함께 생긴다, 더불어 생긴다, 수상사가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촉이라고 하는 하나의 현상에서 수도, 상도, 행도 생겨난다 이렇게 보게 된다고. 그러나 그건 분명히 아니죠. 우리가 이제 그 삶의 메커니즘으로 그려내는 거지만 수는 촉을 조건으로 생기죠. 상은 유위적 행위에서 잠재되어 생기죠.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유위적 행위 자체가 쌓여 있는 거죠. 이래 하니까 수와 상과 행이 생겨나는 관점은, 생겨나는 원인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번뇌의 영향 위에서 괴로움을 생겨나 자라나게 하는 연기적 삶이냐, 아니면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애멸, 고멸로 이어지는 삶이냐, 이런 차이를 말하는 것이 여기서 촉을 원인 조건으로 수상행의 무더기가 선언된다. 예. 그럼 이제 여기서 말하는 촉도 구분해서 말하자면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무명촉, 이렇게 불리는 게 되겠죠. 네, 그 차이를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색이랴 당연히 지수화풍 4대와 4대 조색 이렇게 되니까 4대가 원인 조건이고, 식온의 선언을 위한 원인 조건 명색이다라는 건 뭐예요? 식과 명색은 서로 조건되는 거죠. 중생의 삶,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한 중생의 삶에서는 식은 명색과 서로 조건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함께 존재하는 것. 그래서 식온의 선언을 위한 원인 조건은 명색이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질문이 유신견의 유무예요. 어떻게 유신견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배우지 못한 범부의 알을 전제한 관찰. 요거는 좀 길죠? 긴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충분히 했죠.
그래서 배우지 못한 범부의 아를 전제한 관찰. 그러니까 색을 아로부터 관찰한다. 색을 가진 자로서의 자아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유신견이 없습니까?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아를 전제하지 않은 관찰을 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요 내용은 오늘 드린 교재가 모두 4개잖아요. 그 중에 세 번째가 요렇게 생긴 거예요. 7. 무아, 아가 전제된 관찰했는데 사실은 요 내용이 우리가 한 몇 개월 걸려가지고 요 용례 전체를 살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 정리한 거, 요번 우리 불교 입문 2 사실 책을 준비하는 데에 요 내용을 정리해서 포함한 거 인쇄해 드렸거든요. 요거는 오늘은 이 주제를 말씀 나눌 형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읽어보시기로 하고요. 아무튼 유신견과 관련해서 아가 전제된 관찰을 하면 유신견이 있고 아가 전제되지 않은 관찰을 하면 유신견이 없다. 이런 결론. 자, 그 다음에 8번째로 오온의 매력, 위험, 해방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비구는 부처님, 그냥 부처님을 딱 붙잡은 거지 뭐. 부처님 질문이 있습니다. 해가지고는 이어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질문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먼저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 네. 이 지금 말하는 유신견이라는 건 네. 유신에 대한 견해라기보다 여기서는 상견 쪽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를 전제한 관점. 유신견이 지금 두 가지 말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같은 거야. 그러니까 유신에 대한 견해인데 상견과 단견. 일반적으로 견해라고 하는 요 말도 연기라는 말 자체가 여기에서의 조건성, 이렇게 중생들의 삶, 번뇌 위에 있는 삶을 설명하잖아요. 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용어들은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거기에 때로 해탈된 삶, 아라한의 삶에 대한 어떤 묘사를 할 때는 그 부분을 표시를 해준다고. 그러니까 지금 유신견의 견이라는 것도 유신에 대한 견해거든. 근데 그 견해가 어떤 견해냐?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중생의 견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신에 대한 견해라는 말도 맞고, 다만 이 견해가 중생의 전도된 견해다 의미로 보면 되고, 그것이 자아가 있다는 견해, 상견, 또는 단견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보는 것은 바로 그 유신에 대한 전도된 견해가 어떤 것입니까? 상견이라거나 단견이라는 이런 견해를 갖는 거죠. 다른 경에서 보니까 이런 질문에서 유신견을 얘기하면서 거의 상견 쪽으로 설명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다음에 한번 여쭤봐야지 하고 일반적으로 유신이라는 말 자체가 유라고 하는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적 관점에서 유신견 이럴 때 유신이란 말이 힌두교가 쓰는 유신하고 의미를 달리하잖아. 그래서 불교에서는 유신이란 말 자체가 몸이 있는 상태로서의 나, 이렇게 지시를 하는데, 힌두교 쪽에서는 그 유신이란 말 자체가 바로 그러니까 존재라고, 실제라고 하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아뜨만이라고 하는 이 사뜨라는 말이 힌두교에서 쓰는 의미로는 이게 아뜨만과 같은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까야라고 하는 말은 사뜨까야야. 그래서 유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뜨만인 상태를 지시하는 존재인 거야. 그러니까 아뜨만이라는 존재를 말할 때는 일반적으로 상견, 단견 중에 단견보다는 상견에 치우쳐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신견을 유신에 대한
중생들의 전도된 견해이고 그게 대표적으로 삼견이다. 이렇게 보시면 타당해요. 자, 넘어가서 오온의 매력, 위험, 해방에 대해서 또 물어요. 요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선언했다라고 말하는 용례의 70%를 차지하는 거죠. 매력, 위험, 해방은 부처님 깨달음에 아주 가장 큰 비중을 가지는 주제라고요. 그래서 부처님이 또 답을 하죠. 매력이라는 것은 색, 수상, 행식 각각을 색을 연해서 생기는 즐거움과 만족은 색의 매력이고, 이렇게 오온에 반복하고, 그 오온 모두가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성질을 가졌다라는 것이 위험이다. 그리고 욕탐의 제어, 여기서 욕탐 요거죠. 찬바라가 욕탐을 제어하고 욕탐을 버리는 것이 바로 그 오치온이라는 존재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요거를 빨리 읽고 넘어가려고 서두르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는 자에게 식과 함께한 이 몸과 밖의 모든 상에서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의 잠재 성향들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본다. 이건 뭐예요? 여실직연이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뭐냐 하면 오늘 수업에서 제가 좀 짚어보려고 하는 가장 큰 주제가 이거예요. 식과 함께한 이 몸과 밖의 모든 상, 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의 잠재 성향. 요 보면 자기화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식과 함께한 이 몸과 밖의 모든 상, 요 표현이 있거든. 알리나 부부님, 요거 식과 함께한 이 몸과 밖의 모든 상 이랬거든. 식과 함께한 이 몸이 무엇일까요? 사실 아니야, 그 측면보다 더 정확하게 한마디 딱 할 수 있는 게 있거든.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는 걸로 중심을 보려고, 그래서 지금 다른 부분들은 후다닥 읽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질문. 알지 못하고 무명이 스민 어떤 쓸모없는 자가 그러니까 가래에 지배되어 심으로 스승의 가르침을 능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나타나요. 그럴 때 이렇게 참으로 색은 무하다, 수는 무하다, 상은 무하다, 행들은 무하다, 식은 무하다. 이렇게 오온의 무하를, 이건 부처님 가르침이잖아. 그런데 어떤 비구는 부처님이 오온 모두를 무하라고 선언하셨는데 거기에 이렇게 무아에서 지어진 업들은 어떤 아에 닿을 것인가? 라고 무아 이후의 아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국 불교에서도 초기 불교 하는 분들 여러 선원들이 있잖아요. 그 선원들하고 대화를 좀 해보면 가끔씩 무아의 뒤에 있는 아뜨만을 이걸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 같은 건 딱 그 경우예요. 부처님은 오온 모두를 무아로 말했는데 그 무아에서 지어진 업들이 어떤 아에 닿을 것인가 라고 해서 무아 이전의 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기실론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심은 생겨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고요? 생겨나지 않는 거. 그래서 진여라고 말해지는 거. 진여라고 말하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아뜨만이거든요. 말하자면 이렇게 부처님이 색수상행식 모두가 무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쌓임에 집착된 것이 나요 라고
중생으로의 우리를 정의해주고 있는데 그 중심이 되는 심, 이 마음을 무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띄어서 설명하는 게 사실은 심에 대한 진여 이런 개념이 되잖아요. 바로 이런 경우야. 그래서 부처님은 알지 못하고 무명이 스민 어떤 쓸모없는 자가 가래에 지배되어 심으로, 그러니까 마음으로 스승의 가르침을 능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처님은 모두를 무아라고 말씀하셨는데 말하자면 부처님이 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야. 부처님이 보지 못한 이런 무아에 의해서 지어진 업들이 가서 닿는 아가 있어. 아뜨만이 있어. 요렇게 생각하는 비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해? 스승의 가르침을 능가해야 한다고. 그러면 이런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알게나 부부님, 부처님 가르침을 능가하는 어떤 더 완전한 깨달음이 있다. 이런 경우에 부처님을 정등각이라 부를 수 있나? 안 되죠. 사실은 부처님이 정등각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부처님이 깨달아 알려주는 부처님의 깨달음 자체가 완전한 깨달음이고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정등각이거든. 그런데 부처님이 미처 알지 못한 어떤 공부가 있어서 우리는 부처님이 알려주는 무아라고 하는 이 공부 위에서 그 무아적인 삶이 가서 닿는 무아 이전의 진여적인 아트만 이걸 말하는 거는 부처님이 완전히 깨달은 스승이 아니에요 라고 부처님을 부정하는 게 되죠. 그러니까 스승의 가르침을 능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부처님은 내가 질의응답으로 설명한 가르침이 있다 라고 해서 우리 무아상경에서 보면 이제 색은 무상하냐 라고 동의를 구하는 데부터 여실지경까지 그리고 해탈지경까지 이렇게 무아상경 그렇게 나가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질의응답으로 설명한 부처님의 가르침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무아라고 하는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사실 그대로 알고 보는 그 완성에 의해서 해탈지경한다. 윤회에서 벗어나 열반을 실현한다. 완성이다. 이 이상 그 뒤에 무엇이 더 숨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부처님이 답을 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능가해가지고 그런 무아의 배후에 있는 아트만 무슨 이름으로 부르든 이거 스승의 가르침을 능가해야 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요게 이제 10번째 질문이고 그렇게 경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요런 내용으로 요약을 했는데 경이 길지 않으니까 좀 생략해 가면서 경을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네, 경입니다. 마하뿐나마 수땅 마지마니까야 109번 보름달 큰경 한때 세조는 사와티에서 동쪽 사원의 미가라마뚜 강당에서 많은 비구상가와 함께 머물렀다. 그때 세조는 보름 포살일 밤에 비구상가에 둘러싸여 열린 장소에 앉아 있었다. 그때 어떤 비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윗옷을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입고 세존을 향해 합장한 채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만약 세존께서 저를 위해 질문에 관해 설명해 주신다면 저는 세존께 어떤 부분을 여쭙고자 합니다. 라고. 그렇다면 비구여, 그대는 그대의 자리에 앉아서 원하는 것을 질문하라. 그러자 그 비구는 세존에게 대답하고 자리에 앉은 뒤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색취온, 수취온, 상취온, 행취온, 식취온에 이런 5가지 집착된 무덕이 즉 오취온이 있습니까? 비구여, 색취온 내지 식취온에 이런 오취온이 있다.
고맙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는 세존의 말씀을 기뻐하고 감사한 뒤에 세존에게 이어지는 질문을 했다. 대덕이시여, 이 오치온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비구여, 이 오치온의 뿌리는 관심, 찬다이다. 대덕이시여, 집착과 오치온은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집착과 오치온은 다른 것입니까? 비구여, 집착과 오치온은 같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집착과 오치온은 다른 것도 아니다. 비구여, 오치온에 대한 욕탐이 거기서 집착이다. 아무튼 중생이란 이름으로 있는 동안에는 오온도 취도 함께한 오치온도 이걸 다 같다 다르다 말할 수 없는 그냥 한 덩어리로 있어. 그 중에 취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바로 그것에 대한 욕탐이 취여. 그렇게 정의해 주죠. 대덕이시여, 오치온에 대한 욕탐은 차이가 있습니까? 있다 비구여 라고 세존은 말했다. 여기 비구여, 어떤 사람에게 미래에 나는 이런 색을 가지기를, 미래에 나는 이런 수를 가지기를, 미래에 나는 이런 상을 가지기를, 미래에 나는 이런 행을 가지기를, 미래에 나는 이런 식을 가지기를 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비구여, 오치온에 대한 욕탐은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차이 아니죠? 색수상 행식 각각에 대한 욕탐이다. 이런 거고요. 대덕이시여, 얼마만큼 무덕이 온들에게 무덕이라는 이름이 있습니까? 비구여,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거친 것이든 미세한 것이든 저열한 것이든 뛰어난 것이든 과거 미래 현재의 어떤 색이든 멀리 있는 것이든 가까이 있는 것이든 이것이 색온이다 해서 동일하게 모든 것, 아까 여기서 말했지만 색이라는 건 모두가 색의 무덕이지 그 중에 일부를 제한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색수상행식 오온을 반복하고 이만큼 비구여 온들에게 온이라는 이름이 있다. 대덕이시여, 색온의 선언을 위해서는 어떤 원인,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수온의 선언을 위해서 상온, 행온, 식온의 선언을 위해서는 어떤 원인,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비구여, 색온의 선언을 위해서는 네 가지 큰 존재, 지수화풍 4대가 원인이고 네 가지 큰 존재가 조건이다. 수온의 선언을 위해서는 초기 원인이고 초기 조건이다. 상온의 선언을 위해서는 초기 원인이고 초기 조건이다. 행온의 선언을 위해서는 초기 원인이고 초기 조건이다. 식온의 선언을 위해서는 명색이 원인이고 명색이 조건이다. 하여간 촉을 원인 조건으로 수상행이 선언된다. 요거 자라남 줄어듦의 관점이다. 대덕이시여, 어떻게 유신견이 있습니까? 여기 비구여, 성스러운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대해 능숙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서 훈련되지 못하고 고결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고결한 사람의 법에 대해 능숙하지 못하고 고결한 사람의 법에서 훈련되지 못한 배우지 못한 범부는 아로부터 색을 관찰한다. 색을 가진 자로서의 아를 관찰하거나 아에서 색을 관찰하거나 색에서 아를 관찰한다. 아로부터 수를 관찰한다. 수를 가진 자로서의 아를 관찰하거나 아에서 수를 관찰하거나 수에서 아를 관찰한다. 아로부터 상을 관찰한다. 뭐 동일하게 수상행식까지 반복이 되죠. 이렇게 비구여 유신견이 있다. 대덕이시여, 어떻게 유신견이 없습니까? 쭉 해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아로부터 색을 관찰하지 않는다. 색을 가진 자로서의 아를 관찰하거나 아에서 색을 관찰하거나 색에서 아를 관찰하지 않는다. 오온의 반복. 이렇게 비구여 유신견이 없다. 대덕이시여, 색에서 무엇이 매력이고 무엇이 위험이고 무엇이 해방입니까? 수상행식 동일하게 질문하면 비구여, 색을 연하여 생기는 즐거움과 만족, 이것이 색의 매력이다. 색의 무상고 변하는 성질, 이것이 색의 위험이다. 색에 대한 욕탐의 제어와 욕탐의 버림, 이것이 색의 해방이다. 오온의 동일하게 반복.
대덕이시여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는 자에게 식과 함께한 이 몸과 밖의 모든 상에 대해 모든 상에서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의 잠재 성향들이 없습니까? 비구여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내지 모든 색에 대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본다. 수상행식 반복. 비구여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는 자에게 식과 함께한 이 몸과 밖의 모든 상에서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의 잠재 성향들이 없다. 요 밖의 모든 상에서 상이 원어가 뭐죠? 니미tta. 네, 니미tta죠. 그거 놓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어떤 비구에게 이렇게 참으로 색은 무하다 내지 식은 무하다 무아에서 지어진 업들은 어떤 아에 닿을 것인가 라는 심의 온전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자 세조는 그 비구의 심으로부터 심의 온전한 생각을 알고서 비구들에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알지 못하고 무명이 스민 어떤 쓸모없는 자가 애에 지배되어 심으로 스승의 가르침을 능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참으로 색은 무하다 내지 식은 무하다 무아에서 지어진 업들은 어떤 아에 닿을 것인가 라고 비구들이여 그대들을 위해 여기저기서 거듭 그 법들에 대하여 질의응답으로 설명한 나의 가르침이 있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색은 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대덕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고인가 락인가? 고입니다. 대덕이시여. 그렇다면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에 대해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 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수상행식의 반복.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거친 것이든 미세한 것이든 저열한 것이든 뛰어난 것이든 과거 미래 현재의 어떤 색에 대해서도 멀리 있는 것이든 가까이 있는 것이든 모든 색에 대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해서 수상행식의 반복. 비구들이여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색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수상행식에 대해서도 염오한다. 염오하는 자는 이탐한다. 이탐으로부터 해탈한다. 해탈했을 때 나는 해탈했다라는 알미 있다. 태어남은 다 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무상하고 무아라는 여실지견 그 위에서 염오, 이탐, 해탈 지견으로 깨달으면 그것이 완성이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완전한 고멸이죠. 이건 말고 그런 무아의 가르침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어. 그 무아의 가르침에 의한 삶의 뒤에 어떤 아에 닿을 것인가 라고 아뜨만을 찾아 나서는 이런 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은 스승을 능가하고자 하는 이렇게 사실은 굉장히 크게 꾸짖는 거죠. 하여간 어떤 형태로든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드러나지 않은 어떤 것이 있다라고 근본을 설정하려는 거. 사실은 그 진여라고 말하는 이런 부분 정확하게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무아다, 그런 거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게 완전하지 않다라는 전제하에서 그 밑에 진여를 세우는, 엄밀히 말하면 힌두교 이론이죠. 이런 부분을 이제 부처님은 직접 그거는 스승인 나를 능가하고자 하는 시도요 라고 꾸짖고 있다고요. 이런 부분은 잘 봐야 되죠.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그 비구들은 즐거워하면서 세존의 말씀을 기뻐했다.
그리고 이런 설명이 말해줬을 때 60명의 비구들은 집착에서 벗어나 번뇌들로부터 심히 해탈하였다. 아라한되었다. 이 얘기죠. 요 표현 집착에서 벗어나 번뇌들로부터 심히 해탈하였다. 라는 요 표현은 좀 몇 군데에서 나오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독성집에도 요 표현이 2개의 경에서 나와. 어느 경이 있을까? 그거까지는 모르죠. 첫째로 무화상경에서, 그죠? 무화상경에서 이 5 비구가 집착에서 벗어나 번뇌들로부터 심히 해탈했다라고 해서 최초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한 아라한이 되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불탐경이 있죠. 그 불탐경에서 보면 1000명의 비구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 경에서 60명의 비구는 이제 뭐 어디라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지만 포살일 저녁에 이렇게 공부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경을 다 읽어 보았습니다. 자, 다시 요약으로 들어와 보면, 자, 앞에 본 요약입니다. 요약 뒤에 가면 이 경과 관련해서 좀 확장된 주제를 3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제의 확장 1번은 아가 전제된 관찰. 요거는 아까 그 자료 드린 거 여러분 참고하기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주제의 확장 2번이 자기화. 우리는 요 만화라고 하는 단어, 만화라는 단어가 보통 뭐 아만, 자만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단어죠. 근데 우리는 의미를 따져볼 때 이거는 내가 남보다 훌륭해 뭐 이런 의미를 말하기 이전에 오온이 집착이라는 것 때문에 오치온이 되어서 스스로 중생인 나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사실은 깨달음이라는 게 뭐예요? 이 집착이라는 걸 떼어내가지고 오온은 그저 지난 삶의 과정의 누적으로 오온 그대로 지난 삶의 누적일 뿐이요. 거기에 집착하지 않게 되면 이거를 해탈했다, 깨달았다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 오온의 집착에서 오치온이라는 나, 오치온이라는 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는 자기화라고 번역하고 있죠. 만화를 자기화라고 번역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다. 이렇게 봐야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에서 그 주제의 확장 12번째로 자기화, 만화의 중요 용례라는 자료를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그 앞에 부분만 좀 따왔고요. 그 다음에 주제의 확장 3번에서 요 자기화 안에 아까도 읽어봤지만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의 잠재 성향이 뿌리 뽑힌다 이래 했잖아요.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몸, 그러니까 식과 함께하는 몸 그리고 밖의 니미따들 이렇게 이제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나는 오늘 중점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바로 그 부분. 식과 함께한 몸이라고 하는 이건 무언가? 물론 뭐 밖에 모든 상이라고 하는 거야. 뭐 그냥 니미따 그대로니까. 핵심적으로는 식과 함께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주제의 확장 2, 3은 연결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 하나 더 드린 교재가 있습니다. 자, 이 교재에 보면 우선 안구따라니까요 관통법회에서 본 거로 주제의 확장 AN12 자기화의 중요 용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자기화의 중요 용례는 용례를 다 정리한 것까지 해서 한 60페이지 넘는 교재예요. 조금 더 제가 손을 봐야 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자기화를 중심으로 말하려는 건 아니라서 그 용례 부분은 다 배제하고 앞에 정리한 부분만 보았거든요. 자, 요거 읽어보겠습니다. 자기화 만화의 중요 용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의 답은 오치원입니다. 지난 삶이 누적된 무더기인 색수상행식의 무더기의 집착, 온과 취 상태를 오취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나입니다. 그래서 오온에 대한 집착을 통해 내가 되는 현상을 자기화라고 할 것인데 마나입니다. 요 표현 되죠? 오온에 대한 집착을 통해 내가 되는 현상. 요 집착만 안 할 수 있으면 나라고 하는 중생이 되어가지고 윤회하는 이런 삶을 안 살아도 된다고요. 그게 뭐예요? 바로 깨달음이고 해탈이죠. 그래서 오온에 대한 집착을 통해서 내가 되는 현상, 요거를 우리 자기화라고 표현을 하자고요. 원어에서는 마나라는 단어입니다. 마나는 보통 만, 아만, 자만 등으로 한역되었지만 아항까라, 마망까라, 마나,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마나라는 경설에 의하면 자기화, 셀프나이제이션이라는 해석이 옳습니다. 마나, 자기화는 잠재 성향, 관심, 자기화의 과정으로 인식에 작용하는데 5가지 높은 단계의 족쇄, 5상분결에 포함될 정도로 삶의 근원에서 작용하는 문제 요소입니다. 어차피 그렇잖아요. 자기화되어 있는 이 상태를 해결하면 중생의 상태를 벗어나는 거니까 이게 가장 밑에까지 있는 거죠. 나는 있다라는 자기화, 요게 원어로는 아스미띠마나 또는 아스미마나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나는 있다라는 자기화는 무상의 관찰, 즉 무상의 상을 닦을 때 뿌리 뽑히는데 이것이 의심과 불확실함의 화살의 해방입니다. 자기화의 바른 관통을 통해 지금 여기에서 열반을 성취하고 괴로움을 끝내게 됩니다. 요 표현 자기화의 바른 관통 또는 자기화의 잠재 성향을 뿌리 뽑음 이래가지고 자기화된 상태를 완전히 해소하면 그것이 깨달음이다. 고멸의 실현이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고요. 자, 주요 용례 4가지를 정리하였고 용례경전을 소개하였습니다 했는데 용례경전은 생략했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자기화와 관련한 중요한 용례 4가지, 첫 번째가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라고 해서 첫 번째가 식과 함께한 이 몸과 밖의 모든 상에서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죠. 이 표현이 그대로 나오는 경이 맞지마니까야 109번 보름달 큰경, 오늘 공부하는 이 경부터 그래서 이게 13개가 되든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4개의 경에서 이 표현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거예요. 사실은 식과 함께한 이 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응? 이게 오치원이라. 식과 함께. 그래요. 거의 유사하게 보면 돼.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요게 중대입처가 되는 거야. 예. 조금 이따 이건 보자고요. 그래서 이 동일한 내용이 14번이나 경에 반복된다라는 것은 부처님이 이 주제를 굉장히 비중 크게 보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을 놓치고 있죠. 해석이 잘 안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랫동안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의 잠재 성향들은 그렇게 잘 뿌리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화라는 게 기본적으로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거야. 요게 자기화야. 그런데 이런 잠재 성향이 나에게서는 그렇게 잘 뿌리 뽑혔습니다. 알아하는 자기를, 나는 자기화를 뿌리 뽑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나타나는 경도 6개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있다라는 자기화, 나는 있다라는 관심,
나는 있다라는 잠재 성향, 이렇게 나타나는 경이 깨박가경 하나가 있어요. 사실 요거는 또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자기화, 관심, 잠재 성향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나는 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요 잠재 성향은 몸통이 뭐라고 보죠? 우린 요 잠재 성향이 상이다. 상이라고 하는 이것이 잠재되어 쌓여 있는 게 상권. 이렇게 몸통을 말하고, 이 상이 그 작용성으로 2차 인식에 참여하는 것을 번뇌. 이렇게 말하죠. 잠재 성향, 상, 번뇌. 이 세 가지가 사실은 한 가지에 대한 다른 이름, 관점을 달리해서 부르는 말이다. 그러면 잠재 성향을 상이라고 보면, 번뇌라고 보면 상으로부터 관심으로 이어져 가지고 자기화까지 나는 있다라는 상으로부터 출발해서 나는 있다라는 찬란, 관심, 나는 있다라는 자기화 이렇게 연결되는 과정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나는 있다라는 자기화를 뿌리 뽑고 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래를 잘랐고 족쇄를 끊었고 바른 자기화의 관통을 통해 괴로움을 끝내었다 라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화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비중 큰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우리 뭐 나중에 요 자기화를 좀 잘 정리해서 그 불교 인문 사실책에 또 반영할 거니까 그때 좀 더 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 장 보면 만화, 자기화에 대한 검토 이랬거든요. 만화는 주로 자만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근본경전연구회는 그 의미를 추적하여 자기화라고 해석하였습니다 했는데 요 내용은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여러분 그냥 읽어보시는데 요 부분은 제가 좀 급하게 작업하느라고 잘 완성된 자료는 아니에요. 조금 수정해서 나중에 다시 드릴 건데요.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 장으로 가면 이제 다 몸의 역할 3인식이라고 해서 알리나 부분이 우리 처음 공부 시작할 때 제가 12연기 특강 중간에 탐진치 책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요 탐진치 책에서 몸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 뭐 사실 몸이 하는 역할이 뭐겠어요? 크게 보면 행위, 신업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인식할 때도 몸을 통해서 인식을 하죠. 그럴 때 이제 몸의 역할 중에 세 번째 인식 요래 됐고요. 자, 이 몸의 역할 인식에서는 크게 보면 식과 근과 처의 관계 요거를 보는 거. 그 다음에 의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가 있죠. 하나는 안이비설신의의 의가 있고 하나는 심의식이라고 그 마음을 차별하는 그 의가 있죠. 요렇게 식과 근과 처의 관계 그리고 두 가지 의에 대한 이해 위에서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표현이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요 부분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이마스민 저 사민야나께 까이에 바히따 저 삽바 니미떼수 해서 식과 함께한 이 몸과 밖의 모든 상에서 라고 했어요. 오늘 계속 반복하고 있죠. 자, 여기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놨거든요. 식과 함께한 이 몸이라는 것이 무엇냐 라고 하면 몸이라고 하는 거는
행위의 측면에서는 뭐 그냥 이 몸이 행위를 한다고. 그런데 인식의 영역에서 몸이라는 것은 어떻게 작용해요? 몸은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안근이, 즉 몸이, 안근 이러면 뭐 요 눈동자부터 뭐 쭉 신경을 타고 가서 뇌에까지 닿는 뭐 하여간 몸에 속한 전체 부분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면 요런 안근이 보고 아는 일을 하나요? 이렇게 보고는 아소카 부부님이구나 이렇게 분별해 아는 인식작용을 하나요? 경은 분명하게 정의해 주는 거. 근데 이 정의가 사실 우리는 이제 뭐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뭐 이 정의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 당연한 거를 불교계에서 잘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자, 분별해서 한다, 인식한다. 내 앞에 있는 여기는 아소카 부부님이고 저기는 알리나 부부님이다 라고 두 사람의 부부님을 내가 분별해서 알잖아. 요거 인식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요거 누가 하느냐? 라고 하면 경은 정의해 주잖아. 분별해서 안다고 해서 식이라고 한다. 라고 식이라는 거.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요렇게 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인식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가 인식해야 하는 대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물질로 구성된 거는 색, 성, 향, 미, 촉 이렇게 물질을 보이는 상태의 물질, 들리는 거, 냄새 맡아지는 거, 맛보아지는 거, 느껴지는 거 물질을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이 색을 인식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 보이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있어가지고 이 보이는 것을 시계까지 전달을 해줘야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그 색에 대한 정보가 안식이라는 마음에까지 전달이 돼줘야 식이 전달된 이 정보를 보니까 알리나 부부님이네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거든. 그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야? 그게 바로 몸이라고. 그래서 몸 가운데 형상과 어떤 형태와 색깔로서 존재하는 것, 그것을, 그 정보를 땡겨가지고 안식이라는 마음까지 전달해주는 그런 몸의 역할을 특화해가지고 부르는 말이 안근, 이래잖아. 음파를 통해가지고, 귀에 들어오면, 사실은 이 귀 구멍에서부터, 망막이고, 고막이죠. 고막을 통해 가지고 또 신경을 통해서 뇌에까지 전달해주는 그렇게 소리로서 그러니까 소리라고 불리우는 그 물질을 마음에까지 전달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을 귀의 기능에서 이근 이렇게 말한다고. 그런 식으로 색성형 미촉이라는 물질에 대해서는 식이라는 마음이 있지만 식 자체가 그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으로의 몸이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라는 몸이 정보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안 하면 전달되지 않았으니까 인식할 수 없죠. 이런 상황. 그래가지고 물질에 대한 거는 이렇게 안식 내지 신식이 안근 내지 신근과 함께 해서
인식을 하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게 다 물질만 있는 건 아니잖아. 물질 아닌 것, 뭐 비색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물질 아닌 상태로 있는 것을 법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의식은 법이라는 것은 물질이 아니다 보니까 몸이라고 하는 어떤 기능이 의식까지 정보를 전달해줘야 인식하는 이런 상황은 아니죠. 그런데도 정보를 전달해주는 기능이라는 측면을 구분해 놓고 있으니까 요거를 의근이라고 물질 아닌 법을, 그러니까 법에 대한 정보를 의식에까지 전달해주는 기능이다. 이렇게 의근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6가지 식이다. 육식, 육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에 안근 내지 신근은 몸이고 의근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몸이 아니죠. 몸이 아니니까 이거는 뭐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의식이라는 마음이 의근의 역할을 함께 한다라고 이해해야겠죠. 그러니까 의근은 의식에 포함되는 의식의 작용성 이렇게 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결국은 인식한다라는 것은 물질과 물질 아닌 것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물질 부분은 식과 마음이야. 식과 근, 몸이 함께해서 인식의 주관이 되는 거야. 몸아, 네가 정보를 나한테 전달해주면 내가 그것을 분별해서 아는 인식을 할게. 둘 중에 하나라도 몸도 마음도 제 역할을 할 수 없으면 인식 못하는 거죠. 네,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 색 아닌 것, 물질 아닌 법에 대해서는 몸을 필요로 하지 않아. 의식이 그 자체로 정보를 전달받는 기능을 함께 하는 거야. 이제 요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인식을 말할 때 요것이 더해져 가지고 인식의 주관이 되죠. 그리고 요것은 인식의 객관이 된다고요. 이럴 때에 누가 인식합니까? 누가 보아서 압니까? 라고 말할 때 그 뭐 안식과 안근이 계속 이렇게 말하기 불편해. 그러니까 식과 근이 함께해서 인식 주관이요 라는 요 부분을 하나의 단어로 표시를 해주면 쉽겠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식과 근이 함께한 상태를 부르는 말이 안처 이렇게 된다고요. 저 처라는 말이 이제 아야따나라는 말이라고. 이 아야따나를 중국에서 번역을 할 때 들립자로 받아들인다. 이렇게도 번역을 했고, 처라고 해서 뭐 인식을 하는 받아들이는 토대가 되는 거, 이렇게도 번역을 했고, 아예 두 개를 더해가지고 입처라고도 번역을 했죠. 이렇게 세 가지로 번역을 했어. 그래서 안처라고 하는 것은 입이라고 번역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같은 말의 번역어가 다르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안처, 이처, 비처, 설처, 신처, 그리고 의처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는 이 객관에 대해서 인식의 객관에 대해서도 요거를 근데 이제 이 객관이라는 거는 사실은 다양한 것들 가운데 하나를 인식하잖아. 그래서 경은 요걸 꼭 복수로 나타내요. 색들, 성들, 향들, 미들, 축들, 법들 이렇게 복수로 나타내는데
요렇게 복수로 나타나는 색성향 및 촉법, 물질적인 것과 물질 아닌 거를 포괄해서 살아가면서 내가 인식해야 하는 대상, 인식의 객관, 요것도 동일하게 처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색처, 성처, 향처 이렇게 나타나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면 처라고 하는 것이 인식 주관인 안처도 있고 인식 객관인 색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 두 가지를 인식하는 자는 나니까 아니고 인식되는 대상은 밖에 있으니까 세상 뭐 바뀌고 이래가지고 이 입처라는 말에서 내입처 그리고 외입처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입처도 안처 내지 의처의 6가지죠. 외입처도 색 내지 법의 6가지죠. 그래서 6가지 내입처, 6가지 외입처 해서 6내입처, 6외입처 이렇게 정해지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참 진짜 많은 연구가 아니면 보아낼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또 있어. 아소카 부부님, 이거요, 안식과 안근이 함께 해가지고 안처가 되잖아. 그래 보면 안식, 이식 이렇게 6가지 식이 있고 안근 내지 의근 6가지 근이 있고 안처 내지 의처에 6가지 처가 있는데 이거를 아니 이런 인식작용 얘기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얘기를 해야 돼. 이거 계속 안식, 이식, 비식, 안근, 이근, 비근, 안처, 이처, 비처 이래 말하기가 좀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 3가지 중에 어떤 대표성을 갖는 거 하나는 뒤에 식이라든가 근이라든가 처랄까 하는 거 떼버리고 그냥 안이비설신의 이래 불러도 되겠죠. 이건 서로 간에 약속만 되면 된다고? 그랬을 때 아소카 부부님 안식에서 식을 떼고 어쨌든 마음이 중요해 이래가지고 안식 내지 의식을 안이비설신의 식을 떼고 이렇게 부르는 게 낫겠어요? 안근 내지 의근을 근을 떼고 부르는 게 낫겠어요? 처를 떼고? 처를 떼야 돼요. 왜 그럴까요? 대표가 되는 그죠? 결국은 인식 주관은 식과 근이 함께한 처가 인식하는 그자라고 대표성을 갖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처는 생략을 해주는 거야. 경들은 정확하게 이 부분을 표현해야 할 때는 안처, 이처, 비처, 설처, 신처, 의처라고 써요. 그런데 그렇게 꼭 정의해야 하는 경우 아니고는 대부분의 경우는 처는 떼고 안이비설신이가 나와. 요렇게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사실은 내입처, 6내입처가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안, 이, 비, 설, 신, 의야. 자, 그럼 이제 요렇게 놓고 보면 이 의라고 하는 건 의미하는 게 뭐죠? 의식. 의식과 의근이 함께한 거죠. 네. 뭐 다 그렇잖아. 안식과 안근이 함께하면 안처 아니고 줄여서 안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의도 의식과 의근이 함께해서 중요한 거. 법을 인식하는 주관이라고. 그죠? 법을 인식하는 거 말고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이 의가.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실은 이 의에다가 다른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많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뭐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에 대해서 이 의가 작용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의라고 하는 요것과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뭐라 했냐 하면 식근처, 식근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의에 대한 이해 위에서 설명되는 이렇게 말했죠. 의에 대한 이해에는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죠. 우리가 마음을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죠. 이런 세 가지 마음을 동질성 위에 차별성으로 보아내는 게 우리 공부가 성과를 내는 출발이죠. 자, 이럴 때의 식은 말 그대로 인식한다. 인식해서 아는 마음이죠. 차별적으로. 심이라는 마음은 행위하는 마음이죠. 그러면 의는 무엇입니까? 심도 몸과 함께 작용할 때는 의라고 부르고, 식도 몸과 함께 작용할 때는 의라고 부르죠. 그래서 행위할 때 어떻게 불러요? 신업, 구업, 심업 이렇게 안 부르죠. 의업이라고, 그러니까 신업, 구업, 의업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의라고 하는 이 자체는 이미 벌써 뇌와 함께 사유하는 이런 몸의 영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신업, 구업, 심업이라고 안 하고 신업, 구업, 의업 이렇게 부른다고요. 마찬가지 인식에 와서도 인식을 할 때에도 몸과 함께 하면 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몸과 함께 하면이라는 게 뭐죠? 몸이 뭐야? 안근 내지 신근 이게 몸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인식 주관인 네이처를 놓고 몸을 제외한 나머지는 뭐가 되죠? 몸을 제외한 나머지가 뭐 기본적으로 식이고요. 의식이 의근을 뭐 포함하는 걸로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러면 이제 몸과 함께하는 인식 주관을 구성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요거는 사실은 식이죠. 요거는 식이라고. 몸과 함께하는 식이야. 그러니까 식인데 몸과 함께해. 그러면 식이 몸과 함께하면 뭐라고 불러요? 이걸 의라고 부르죠. 의라고 하는 게 이 네이처, 웨이처 이 인식작용에서 두 가지로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의식과 의근이 함께해서 법을 인식하는 제한적 역할을 하는 인식주관인 의도 있고, 요거는 원래는 의처야.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물질을 인식하기 위해서 몸이 함께하는 몸과 함께하는 상태에서 이런 식의 영역, 그러니까 식 모든 거 이것도 그대로 의라고. 두 가지 의가 나타나. 그럴 때에 이제 우리가 작의라는 말을 하죠. 작의라는 게 말 그대로 만화식 까라에서 의의 작용이라고. 의의 작용인데 아소가 부부님, 이 작의, 의의 작용이라는 이 의는 이 의인가요? 이 의인가요? 심의식의 의죠. 그래야 되죠. 왜냐하면 안식이 안근을 접점으로 색을 인식할 때 요때도 식의 작용인데 이 식이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의에 속한 거잖아. 안식이 안근과 함께 색을 인식할 때도 안식의 작용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지만 그 식 전체가 몸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의라고 불리는 이 의가 그러니까 포괄적인 의 중에 의를 구성하는 안식이 안근과 함께 색을 인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런 과정도 의의 작용이야. 마찬가지 이식이 이근과 성을 인식하는 것도 작의죠. 그래서 작의라고 불리는 이 말은 이 전체적인 식이 외입처를 인식하는 그 작용을 의미한다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오랜 세월 사실은 이 부분
이 부분이 뭐 전통적 해석으로는 심의식은 동의어다 라고 해서 동질성 위에 차별성을 보완하지 못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몸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의라고 불리는 이런 개념을 못 봤다고. 그러니까 이 의가 전통적 공부에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의라는 건 요거 하나만 있잖아. 그러면 작의라고 할 때 어떻게 말해야 돼? 의가 작용한다라는 것은 의처가 부처님이 설명하는 바로는 법을 인식할 때만 작용하는 의인데 이 의가 색을 인식할 때도 의가 작용하고 이런 식으로 잘못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앞에 있는 것들은 말하자면 역할이 작고 이 의라는 것은 역할이 커져. 그러다 보니까 전5식, 제6식.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식이 작용하기, 그러니까 제6식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그 이면에 있는 의 해서 말라식, 또 그 이면에 있는 심 해가지고 아래야식, 뭐 이런 식의 유식의 방향으로 좀 더 입체적으로 마음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가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동질성 위에 차별성을 보는 방법에 의해서 이 의가 알려지면 작의라고 하는 것은 이 의가 아니고 이거요. 이 모든 것이 다 의이기 때문에 색을 인식할 때는 안식이 안근과 함께 인식해. 그럴 때의 안식은 의의 일부이기 때문에 작의야. 이런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시간이 다 됐어요. 오늘은 제가 하여간 요 한마디예요. 제가 그동안 이제 여러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아하고 진지한 분들 많이 만나지만 법우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그래. 첫 번째로는 식과 근이 함께해서 처가 된다. 그리고 이 의와 이 의가 다른 것이다. 요것에서 눈이 번쩍 뜨인다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가 하면 또 한 면에서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전통적인 공부에 깊이 몰입되어 있던 분들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 이런 의란 개념은 없어. 오직 이 의뿐이야. 식과 근이 함께해서 처라는 인식 주관이 된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들으면 의미는 알겠는데 그게 마음속에 들어오질 않아. 그렇잖아. 뭐 몇십 년 동안 공부한 게 있으니까 사실 어려운 거예요. 치매 환자를 보면은 네. 치매 환자. 그럴 수 있어요. 예. 결국은 이런 그 접점의 문제, 뭐 이런 부분.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식과 근이 함께해서 처가 된다. 처는 생략하고 보통 쓴다. 이제 요 한 가지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제도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했지만 부처님이 그 확신경 이쪽에서 그 사리푸타 존자가 부처님 가르침을 찬탄하는데 그냥 위 없는 것이다 라고 대부분 말을 하면서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아주 거듭거듭 찬탄을 해. 첫 번째 주제가 뭐냐 하면 7가지 보리분법, 깨달음의 길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부처님께서 처를 선언했다. 이 부분을 말한다고. 그리고 세 번째 다른 게 있고 그래요. 사실은 이 처에 대해서 우리가 니까야를 통해서 알아낸 식과 근이 함께해서 처가 된다라는 이런 설명은 부처님 말고는 인류 역사에 설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인식의 주관에 대해서 부처님 선언하신 이건 정말 찬탄받을 일입니다. 이렇게 사리푸타 존자가 찬탄을 하거든요. 요 내용을 놓고 오늘 나눠드린 이 몸의 역할 3인식 이 교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으로
식과 근이 함께해서 처가 된다라는 이런 이해가 아니면 거기에 이런 의와 이런 의가 구분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관점의 이해가 없으면 해석될 수 없는 많은 경우들을 다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일본이 지금 말하는 식과 함께한 임원. 자, 다시 말해요. 식과 함께한 몸. 밖의 모든 니미타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이런 이해가 아니면 이렇게 표현되는 식과 함께한 이 몸과 밖의 모든 상들이라는 이 자리가 일차 인식의 자리다라고 알아낼 수 없죠. 그래서 바로 이런 이해에 의해서 이 표현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이어가지고 이제 몇 가지 그 표현들이 나와요. 그 각각의 표현들 제가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보면 이제 그림 몇 가지 잘 그려놨거든요. 뭐 나중에 우리 또 기회가 되면 요 부분 따로 한 번 더 특강을 하겠지만, 오늘은 이제 요 정도로 하여간 처가 무엇다? 두 가지 의 중에 몸이 의지하는 바 그 의는 요거다 라는 요 두 가지 관점을 확인해주는 경들이 오늘 교재로 제시되었다. 네, 이렇게 말하고 너무 늦어서 그만하고 마칩시다. 자, 이건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구체적 내용만 제시를 하고 요 내용에 모든 용례를 적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마치는 건데요. 삶을 이해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하고, 사리푸타 존자가 부처님을 찬탄하는 그 찬탄 가운데 특별한 찬탄의 주제가 처다. 왜 그러냐? 이렇기 때문이다 라는 걸로 오늘 수업은 마쳤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감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란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산한띠. 정등각의 정등갑의 가르치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똥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페다낭 니아찌 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 다낭 페다 니아찌 살로 히타 파리 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다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